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조선시대, 그 엄격한 유교 사회 속에서 당신이 만약 여자로 태어났다면 과연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삶을 살아가야만 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역사책에는 미처 담기지 않았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거대한 시대의 질서에 맞서 싸웠던 용감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수많은 이름 없는 여성들 중 한 명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성리학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결코 굴하지 않았던 조선 여성들의 은밀하면서도 강력했던 저항의 역사를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자신의 존재 가치와 소중한 가족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고뇌와 지혜, 그리고 불굴의 용기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깊은 울림을 전해줄지 그 의미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초기만 해도 여성의 지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연하고 자유로웠습니다. 고려 시대의 전통을 이어받아 딸과 아들 모두 균등하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고 자신의 이름으로 토지나 노비를 소유하며 경제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었죠. 심지어 남편이 사망하거나 부재할 경우 아내나 어머니가 집안의 가장, 즉 호주의 역할을 맡아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을 잃은 여성이 제가 하는 것 역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재혼한 여성의 자녀들 또한 친가와 외가를 가리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았으니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아도 상당히 진보적인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여성들은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압박보다는 한 집안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경제적 주체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조선 중기 이후 상황은 마치 물살이 바뀌듯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국가의 통치 이념이자 사회 질서의 근간으로 성리학이 더욱 강력하게 자리 잡으면서 여성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 가부장적 질서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게 되었고 여성에게는 남성에게 순종하고 집안을 보필하는 존재라는 역할이 강요되었죠.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 영역을 급격히 축소시켰을 뿐 아니라 심지어 개인의 삶과 자유까지도 크게 제약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마치 활짝 피어있던 꽃들이 서서히 시들어가는 모습과 같았다고 할까요? 여성들은 이제 남성의 부속물처럼 여겨지며 그들의 존재 가치는 오직 남편과 아들에게 복종하고 봉사하는 데서만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강요받았습니다. 이처럼 강화된 성리학적 가치관은 다양한 가부장적 제도를 통해 여성들의 삶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친형제라는 결혼 풍습을 살펴볼까요? 조선 초기에는 신랑이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몇 년간 처가살이를 하는 남기여가혼이 일반적이었지만 성리학적 가치관이 강화되면서 친형제가 보편화됩니다. 이는 신랑이 신부를 직접 데려와 시가해서 혼례를 올리는 방식인데요. 이는 단순히 결혼식 장소가 바뀌는 것을 넘어 여성의 주체성과 친정과의 유대감이 점차 희미해지는 상징적인 변화였습니다. 여인은 시집가는 순간부터 친정과의 물리적, 심리적 연결고리가 약화되고 오로지 시가에 소속된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인은 친정의 딸이 아니라 시가의 며느리로서의 정체성을 강요받게 된 것이죠. 다음은 종법제입니다. 이는 북의 혈통을 중심으로 가문을 유지하고 재산을 상속하는 제도였는데요. 이 제도가 확립되면서 여성의 상속권은 사실상 사라지고 남성 자녀만이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명분 아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독점하게 됩니다. 딸은 출가외인이라 하여 가문에서 배제되었고 오직 아들만이 가문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가문의 명맥을 잇는다는 명분 아래 여성의 존재는 마치 가문의 주변부로 밀려나는 듯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일군 재산조차 온전히 지키기 어려워졌으니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과 같은 깊은 불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성의 경제적 기반이 사라지면서 그들의 발언권 또한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여성의 삶을 옥죄는 가장 강력한 족쇄 중 하나였던 칠거지약이 있습니다. 시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질투하거나 음란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병이 있거나
말이 많으면 남편에게 쫓겨날 수 있는 7가지 이유를 말하는데요. 이 7가지 죄목은 여성의 행동과 말, 심지어는 타고난 신체적 조건까지도 억압하는 잔혹한 잣대였습니다. 이 조항들은 여성에게 일방적인 순종과 희생을 요구하며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이혼의 사유가 오직 여성에게만 국한되어 있었고 남성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 불평등한 제도였던 셈입니다. 남성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웠던 사회가 여성에게는 숨 쉴 틈조차 주지 않는 듯했으니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이 굴레 속에서 고통받았을까요? 이처럼 강화된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여성에게는 열렬하는 이상적인 역할이 강요되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죽거나 평생 수절하며 자식들을 보살피는 것이 가장 숭고한 덕목으로 여겨졌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여성은 손가락질을 받기 일쑤였죠. 하지만 과연 모든 여성이 이러한 이상에 맞춰 살 수 있었을까요? 삶의 고단함 속에서 열렬하는 이상은 때로는 무거운 멍에가 되어 여성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어 홀로 남겨진 여인이 어린 자식들을 부양하며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 열려의 굴레는 때로는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모순적인 압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거대한 괴리 속에서 많은 여성은 말 못할 고통과 좌절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그 누가 이러한 모순 속에서 온전히 평화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혹독한 시대적 배경은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한 여인의 삶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웠을까요? 그 혹독한 시대의 한가운데 우리에게 이름조차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칭 김씨 부인이라 불리는 그녀는 여느 조선의 여인들처럼 가정을 꾸리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테죠. 하지만 운명의 소용돌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자식들을 품에 안고 졸지에 가장의 빈자리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미망인이 된 것입니다. 그 막막함은 과연 얼마나 깊었을까요? 삶의 모든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 속에서 그녀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일어서야 했을까요? 강화된 성리학적 질서 속에서 남편을 잃은 여인의 삶은 더욱 가혹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녀를 향한 압박은 사방에서 조여오기 시작했죠. 시댁 어른들은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며 어린 자식들을 두고 다른 곳으로 재가하라고 종용하거나 심지어 가문의 재산권을 넘기라는 노골적인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친정 가문조차도 그녀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는 경우가 있었으니 의지할 곳 하나 없는 듯한 고독한 싸움이 시작된 셈입니다. 당시 여성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그저 순응하거나 혹은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맞서는 것, 이 2가지 길 외에는 다른 출구가 보이지 않는 듯했으니까요. 하지만 김씨 부인은 좌절 속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자식들의 눈망울에서 삶의 이유를 찾았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 홀로 앉아 가문의 낡은 문서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을 겁니다. 이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거대한 가부장적 질서에 맞서 가족을 지켜내겠다는 끈질긴 투지가 싹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한 여인의 고독한 싸움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렇다면 김씨 부인은 이 거대한 압박에 어떻게 맞섰을까요? 당시 여성에게 허락된 공식적인 저항의 길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법과 관습의 틈새를 기막히게 파고드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경국대전과 같은 당시의 법률 체계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찾아내기 위해 밤낮으로 고심하고 또 고심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엄연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시댁에서 서자나 양자를 내세워 가문의 권리를 가로채려 할 때 김씨 부인은 이를 막기 위해 관아에 송사를 제기하는 용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성이 직접 관아에 나서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웠겠죠. 아마도 그녀는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조리 있게 펼치거나 친정 가문의 도움을 얻어 법률적 자문을 구했을 겁니다. 또한
자신의 친정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부당하게 시댁으로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명확한 증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소유권을 끈질기게 주장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법적 투쟁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관아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판관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겪었을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테죠. 김씨 부인의 저항은 법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지역 유지들이나 친정 가문의 어른들을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또한 비슷한 처지에 놓인 다른 여성들과 은밀히 정보를 교환하며 연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조용하고 끈질기게 진행된 사회적 저항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싸움에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과정에서 겪었을 좌절과 고뇌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테지만 그녀는 결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김씨 부인은 정신적인 저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린 자식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세상의 이치를 깨우쳐주며 굳건한 정신을 심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식 교육을 넘어 가문의 미래를 지키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비록 그녀의 이름은 역사의 전면에 당당히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투쟁이 과정 하나하나에는 거대한 질서에 맞선 한 여인의 용기와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이처럼 기록되지 않은 투쟁은 조선 여성들의 삶 속에 숨겨진 끈질긴 저항 정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면이 아닐까요? 그녀의 작은 파동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